통제형인 사람은 연인이 성에 안 차요. 그래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주장하는데요. 두 사람이 상의해서 협동적으로 세우는 목표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의 주관적인 바램과 기대예요. 예를 들면 날 사랑한다면 우리 가족 행사에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친구들은 이제 좀 그만 봐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럴 때가 아니지. 우리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제 내담자분들 중엔 가슴 성형을 요구한 남자친구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전을 위해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강요하고 요구하는 통제형. 친밀한 관계의 본질을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친밀한 관계의 본질이 뭐죠? 두 사람이 서로 깊게 이해하고 감정을 존중하며 이러한 관계가 오래오래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인데, 통제형 연인과의 관계에선 두 사람의 감정이 존중되지 않죠.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결혼 잘했다고 부러워하도록 돈을 더 많이 벌어와. 남편은 아내에게 요구하죠. 내 가족들 한 명 한 명 당신이 책임지고 신경 써. 서로 얼마나 갑갑하고 불만이 많겠어요. 친밀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도서 관계가 상처가 되기 전에에선 부정적인 연애의 관계 패턴을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상처가 되는 연애 패턴을 번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 수록해놨어요. 오늘 영상에선 통제형에 대해 다룰 텐데요. 도서를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읽고 싶으신 이유를 댓글에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지예요. 오늘도 예지 사이콜로지에 잘 오셨습니다. 자존감, 연애심리, 멘탈 관리에 대해 과학적인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슈퍼 땡스로 저를 든든하게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통제형 연인은 연애를 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어 함께 발전해야 된다고 믿어요. 함께 발전하면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의무라고 강조해요. 도서의 저자 장 박사님은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바로 타인의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충분히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호자의 무조건적인 보살핌과 따뜻함, 격려를 통해 느끼지 못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발버둥치게 됩니다. 본인의 경험에서 부모님이 굉장히 조건적이었어요. 내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관심을 주고, 실수하거나 남보다 뒤처지면 비교하고 비판하고 믿어주고 응원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착한, 아니면 능력 있는 딸아들이 되기 위해 지금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연인이, 내 배우자가 너무 해이해.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그 좋은 이미지를 깎아내릴 것 같은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존감이 우리를 받치고 있는 항아리라고 한다면 거기에 난 구멍 때문에 채울 수 없는 항아리를 계속 물로 채우느라 파트너와 있는 그대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여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장 박사님이 여러 가지 처방전을 내리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반드시 완벽할 필요는 없다예요. 어려서는 우리가 부모님의 따뜻함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부모에게 사랑받고 부모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이 우리 생존 확률과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는 누구에게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우리를 훌륭하다, 멋지다 인정해주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너는 완벽하지 못하니까 쉴 권리도 없어, 행복할 권리도 없어 이렇게 얘기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그리 애쓰지 않고도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편안함을 누리셔도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처방전은요, 평가보단 존중이 중요하다입니다. 상대를 계속 평가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엄격하고 다가가기 힘든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채찍질 하다 보면 아이의 자존감에 스크래치를 내서 불행을 물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존중해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한다고 했던 노력들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우리를 위한 것이 맞는지, 상대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나의 결핍 때문에 간절하게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이제까지 상대가 성에 안 차고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었다면 계속 무시당한 상대의 마음도 닫혀 있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열린 마음으로 물어본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통제형 연인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도서에 나온 다른 5가지 유형 중에 특별히 들어보고 싶은 유형이 있다면 커뮤니티 탭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